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둘을 둔 4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위로 저랑 같은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격리 업무를 받고 남편은 인사과 쪽이었죠. 남편이 저랑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여보, 내가 어떻게든 당신이랑 애들 생각해서 견뎌보려고 했거든? 그런데 요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오랫동안 신장 투석 받다 보니 내 신장에도 한계가 온 것 같더라고. 쉽게 피곤해지고 지쳐. 업무에도 지장이 있어서 당분간 쉬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어서 언젠가 퇴사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리 말해두었죠. 일단 회사 그만두고 건강 회복할 때까지만 쉬자. 그전부터 당신이 힘들다고 했잖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이렇게 저랑 상의하에 건강 문제 때문에 회사를 최근에 그만뒀는데요. 남편이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니까 다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 혼자 어떻게 돈 벌어서 애들 먹여 살리냐고요. 하지만 남편이 몸이 약해서 문제지 정말 다정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라서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제가 아픈 걸 진심으로 걱정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신장투석을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며 저만큼은 아프지 않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고요? 제가 첫째 출산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출산할 때는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간호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산모분, 출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모분 진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분이 울고 계셨어요. 게다가 남편분이 의료진한테 애 안 낳아도 되니까 산모분한테 큰일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셨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많이 아끼고 눈물이 많은 성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오면 엉엉 울어버린 거 놀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회복실로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울었는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바로 안겨서 마음이 찡해지는 바람에 놀리지도 못했어요. 뒤늦게 시부모님도 오시고 친정부모님도 오셨을 때 남편이 운 사실을 전부 다 말씀드렸죠. 친정 엄마도 그 말을 전해 듣고선 이런 식으로 대꾸하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전서방 참 좋게 봤는데 애처가인 것 같아. 너네 아빠는 내가 출산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 워낙 진통이 길어지니까 꾸벅꾸벅 졸았어. 이리 얘기하셔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남편만 웃지 못하고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요. 안사람이 아파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래서 산후풍인가 뭔가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와이프가 아파하니까 둘째는 갖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 저는 첫째를 품에 안고 바로 둘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둘째 준비하자고 이래버렸죠. 난 첫째 안아보니까 너무 예뻐서 안 되겠는데? 둘째도 갖고 싶어. 당신이 워낙 잘해주니까 낳아야지. 당신이 아픈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싫다고 하면 어떡해. 남편을 은근슬쩍 놀리면서 말한 건데 남편은 진지하더라고요. 남편이 눈물을 또 글썽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러했어요. 애 낳다가 갑자기 떠난 산모들도 있어서 그래. 너무 걱정되잖아. 안 그래도 나도 몸이 약한데 당신까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 분위기가 심각해지길래 일단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요. 제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 또 들어주는 사람이라 둘째까지 낳게 된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결혼한 지 오래돼도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시모가 문제였어요. 남편이 시부를 닮았는지 시부는 잘 챙겨주시고 말도 잘해주셨지만 시모는 아니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말도 없으셔서 제가 살갑게 굴어도 힘들었어요. 제가 시모랑 친해지려고 시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부른 적도 있는데요. 제가 그날 진수성찬을 준비했는데도 시모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화장실에 가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맛있는 거 했다고 해서 왔는데 영 별로네. 이건 짜고 이건 달다. 음식가는 보기나 한 거니? 요리를 못하면 가르쳐달라고 해야지. 이런 음식을 우리 아들한테 먹였어? 이렇게 지적하며 제가 한 건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순간 쌓인 게 확 터져서 이리 물어봤는데요. 어머님, 왜 그렇게 절 미워하세요? 음식이 별로면 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안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시모가 당황스러운 눈빛이라도 보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니네 집안에 뭐가 있는데? 네 연봉이랑 직업은 또 어떻고? 네가 거의 맨몸으로 시집 오겠다고 해도 다 받아줬으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을 각오를 해야지. 너는 우리 집안 돈만 보고 온 거잖니? 이 집도 내 명의로 된 집 아니니? 시모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고 시댁 덕분에 풍족하게 사는 부분이 있어서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 조건 보고 접근한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시댁 돈 보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결혼한 거라고요. 도대체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모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선 오히려 저한테 이런 막말을 퍼붓고 계셨어요. 네가 가난한 거 보고 말하는 거다. 네가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네 조건이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니?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너한테 우리 아들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시모가 끝까지 일이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가슴을 팍팍 치면서 제 말을 왜 안 믿어주냐고 따지니까 화장실에 있던 남편이 얼른 나와보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께 이런 말을 해줘서 그나마 참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엄마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다가 사이 멀어져서 연락도 안 하면 또 와이프 탓할 거면서 왜 이러는 건데? 남편의 중재에 시모가 그제야 입을 다물었는데요. 결국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던 건 포기하고 어쩌다 만나뵙게 되면 흠만 안 잡히려고 했어요. 그러다 시모 생신날이 찾아온 거예요. 시댁을 방문하게 되는 날이 찾아와서 그럴까요?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침에 먹은 음식이 잘못됐는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남편이 마침 다가와서 왜 그러냐고 묻길래 이리 답했어요. 여보, 당신은 배 안 아파? 나 아까 먹은 게 체했나 봐. 배가 너무 아픈데? 혹시 집에 약 있어? 일단 약 먹고 시댁 가자. 남편이 약을 챙겨줘서 얼른 먹고 현관문을 나섰죠. 남편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얼른 괜찮아지길 바랐지만 배 아픈 게 여전한 거예요. 시댁에 도착했는데도 약 효과가 전혀 없길래 괜찮은 척 연기를 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시모 생신날인데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그날 어머님께 음식해드리겠다고 밥하고 미역국 끓이고 각종 음식을 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시모가 다가와서 음식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남편도 상을 차리다가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걱정해줬는데요. 당신 괜찮아? 엄마, 사실 와이프가 아침에 먹은 게 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내가 준 약도 먹었는데 효과가 없나 보네. 지금이라도 병원에 갈까? 제가 괜찮다고 도리질한 다음 상을 마저 차렸어요. 제가 너무 아파 보이니까 시모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어머님 아니었으면 세워라 내워라 상 차리다가 쓰러졌을 거예요. 이제 생신상에 시부모님 남편이 둘러앉았는데요. 도저히 밥 먹을 힘이 안 나서 케이크에 초를 꽂고 어머님이 후 부는 것만 봤어요. 얼른 박수를 치면서 시어머니께 생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날에 제가 갑자기 아파서 죄송해요. 아픈데도 최대한 참고 어머님 위해서 생신상 한번 차려봤어요. 도저히 밥은 못 먹겠어서 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남편 방 안에서 잠깐 쉬고 있으려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차마 시부모님 대답은 못 듣고 그대로 남편이 쓰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누웠는데요. 시모께서 조금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은 게 보였는지 딱히 싫은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서 흐르던 식은땀이 온몸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걱정돼서 자꾸 방 안으로 들어오던 남편이 결국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와이프 상태 보니까 우리 가야 할 것 같아. 체도 단단히 체한 모양이야. 병원도 들리고 집에서 푹 쉬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때 아버님이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생각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집에 가는 길에 병원에 들러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니까 상태가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때마침 시모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목소리를 듣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인상 찌푸리면서 아프다는 티 다 안 내더니 집에 가니까 목소리가 괜찮아 보인다. 집에 가니까 갑자기 안 아파졌니? 시댁에 있을 땐 아파서 일도 못하고 틀어놓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 부려먹더니 니네 집 가니까 안 아프다 이거지? 어쩐지 시댁에서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울컥해서 제가 이리 말해버렸어요. 어머님은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하세요? 제가 갑자기 아픈 게 제 잘못인 건가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어머님을 부려먹어요. 일은 제가 다 하고 상도 제가 다 차렸는데요. 저는 아파도 어머님 생신이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이없게도 시모가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냐? 내 생일인데 내가 생일상 준비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진짜 생각이 있는 며느리였으면 미리미리 먹는 거 조심하고 건강관리했어야지. 제가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 대신 집안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전부 다 설명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가서 시모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왜 자꾸 아픈 사람한테 그래? 와이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 내가 엄마 생신날에 마누라만 챙겨서 이래? 안 그래도 나 몸 약하다고 평소에 잘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적당히 좀 해. 남편이 저 대신 수습해줘서 망정이지 아니었음 제가 시모한테 험한 말을 할 뻔했어요. 안 그래도 시모를 안 좋게 봤는데 이날 사건으로 어머님에게 적대심이 더 생기고 말았는데요. 전 이런 시모 때문에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들 안 싸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이 맞긴 한데 남편에게 있는 단점이 시집살이만큼이나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남편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평소처럼 남편이 신장투석을 하러 가야 해서 제가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랑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이 신장투석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장 이식 대기번호 받고 대기하고 계세요. 이런 진단을 받게 돼서 신장 이식 대기번호를 받았는데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남편 차례가 안 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신장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저랑 남편의 상성이 잘 맞는지 검사해 보려고 마음먹은 거죠. 사실 장기 이식이 부부간에는 쉽지 않다고 해도 수술이 가능한지는 검사해 봤는데요. 그런데 저랑 제 남편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회사에 연차를 쓰고 양가 부모님께 통보해 버렸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리 말해버린 거죠. 엄마, 아빠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옆에 있다고? 사실 나 남편한테 신장 이식해주고 싶어서 검사를 받았거든. 근데 남편이랑 내가 상성이 맞대. 수술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간병 좀 해줄 수 있어? 엄마가 제 말을 듣고 어찌나 놀라던지요. 엄마가 제가 말한 것들을 옆에 있던 아빠한테 전달해주니까 아빠가 바로 수화기를 받고 들었어요. 저보고 미쳤냐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호통치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전서방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려고 한다고? 이런 걸 상의도 안 하고 너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불효한 거죠. 수술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다행히 수술은 잘 돼서 친정 부모님께 호되게 잔소리를 들으며 간병을 받았어요. 친정 엄마도 수술 받은 제 몰골을 보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아휴, 내가 어째서 이런 것을 다 낳아서 잠잠해지면 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냐. 네가 만약에 잘못되면 전서방 평생 못 살게 굴려고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회복할 생각이나 해. 그리고 엄마한테 시부모님도 병원으로 오셔서 남편을 간병해주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신장 이식 수술한 후 저도 회복하느라 힘들었지만 남편도 고생하고 있겠죠.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사람이라 잘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병실 안으로 시모가 울먹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울길래 남편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님을 이렇게 위로해드렸는데요. 남편 곧 있으면 전부 다 회복할 텐데 왜 이렇게 우세요? 잘못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평생 신장 투석받는 것보단 이식받는 게 더 낫대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살아야 하지만 병원에서 이식받으라고 한 거니까 잘한 선택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까지 해주는데도 시모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웬일로 저한테 이런 말을 다 해주는 거 있죠? 네가 우리 아들을 위해 장기까지 이식할 줄 몰랐다. 너무 고맙고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를 오해하고 있었어. 난 네 이런 마음도 모르고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시모가 이리 울먹거리길래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못살게 굴고 틈만 나면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던 시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다니. 게다가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을 반성하는 눈치니까 믿기지도 않았죠. 제가 아픈 남편 버리고 도망갈까봐 이러는 것 같아 그냥 이리 대꾸했어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그만 우세요.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헌신적으로 대해주니까 이식해주려고 마음먹은 거죠. 다른 가족이었으면 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 눈빛이 확 돌변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살려주니 미웠던 며느리가 예뻐 보였나 보죠. 진짜 이기적이고 웃기더라고요. 남편이 착하고 항상 제 편이니까 이런 시모 곁에서 참아왔던 건데요. 우리 남편이 제 편 안 들어줬으면 이미 이혼하고 말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한바탕 울어대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더 하고 가셨는데요. 제가 남편보다 빨리 회복해서 7일 뒤에 퇴원하게 됐어요. 그날 친정 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오셔서 저 퇴원하는 거 도와주셨어요. 제 장기를 받은 남편은 면역력이 저하돼 있어서 이식 직후 무균 1인실을 쓰게 됐대요. 무균 1인실이 하루에 30만 원 하는데 남편이 무려 45일 정도를 쓰게 된 거예요. 보통 기증자는 5에서 7일 정도 입원하고 수혜자는 2에서 3주 정도 입원한대요. 그런데 남편은 면역 억제제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더 오래 입원하게 된 거예요. 병실료로만 거의 1,500만 원을 썼고 수술비까지 하면 거의 3,500만 원은 썼어요. 시댁이 잘 살아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거덜날 뻔했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이식받은 게 남편이랑 맞지 않아서 난리가 났어요. 면역 억제제를 강하게 쓰자니 자꾸만 대상포진에 걸리는 거예요. 2주마다 남편을 휠체어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간 다음 피검사를 받게 했죠. 결국 남편이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가리를 몇 번 하게 됐어요. 다행히 남편이 다시 투석받는 일은 생기지 않았는데요. 남편 몸에서 제 신장을 받아들였는지 그 뒤로 별 이상이 생기지 않아 남편도 퇴원하게 됐어요. 남편이 이날 이후로 운동도 하며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전 신장 한쪽을 떼줘서 전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하는 게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옛날에 저한테 잘해주고 자식들한테 정성을 다하던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시모가 남편 챙겨주겠다고 집으로 찾아와 저랑 자주 마주쳤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장기 이식을 해준 사실에 여전히 감동받은 눈치였어요. 저를 대하는 말투나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어머님이 전이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있죠? 아이고, 며느라. 내가 반찬이랑 다 해왔으니까 너는 뭐 할 생각하지 말아라. 반찬 해온 것들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그냥 꺼내서 먹기만 하면 돼. 내가 온 김에 설거지랑 빨래도 해줄게. 이러고 진짜로 냉장고에 반찬을 한가득 넣어주시고 설거지랑 빨래까지 해주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남편이랑 제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회사로 복귀하고 남편은 아직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부부 동반 모임 하나 새로 생겼던데 같이 들어갈래? 거기서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볼링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랑 남편 취미가 너무 달라서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경치 좋은 카페를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며 풀과 나무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반대로 남편은 볼링을 치거나 당구를 치는 등 활동적인 걸 좋아했어요. 남편이 특히나 볼링을 좋아하는데 저는 하는지도 몰랐던 볼링 경기도 다 챙겨보더라고요. 남편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았다면 매일 밤마다 볼링을 하러 나갔을 거예요. 저한테 신장을 이식받은 뒤로 실제로 건강 상태가 더 나아지니까 부부 동반 모임을 하자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이랑 같이 취미 생활도 즐기고 저처럼 정적인 취미를 좋아하는 친구 좀 사귀어보려고 부부 동반 모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다행히 거기 모임에서 저희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혼 16년 차 부부인 지선이 언니와 진기 오빠와 친해지게 됐는데요. 지선이 언니가 저희 얘기를 듣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딱 우리 남편이랑 똑같네. 나는 준현 씨처럼 볼링하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하거든. 우리 남편도 제이 너처럼 가만히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해.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맞고 오래 산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긴 맞나 보다. 너네 부부도 어쩜 그렇게 극과 극이니? 지선이 언니는 남편처럼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진기 오빠는 저처럼 정적인 취미를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지선이 언니와 진기 오빠가 금슬이 좋고 활발한 성격이라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선이 언니와 진기 오빠가 사람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서 한 번 놀면 새벽이 되도록 노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해지려고 맞춰줬는데 이제는 그러기 힘들더라고요. 그날도 새벽 1시가 돼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랑 오빠는 오늘도 밤새도록 놀려고? 난 남편한테 신장 이식 수술해준 뒤로 술도 안 먹고 있어서 버티기가 힘드네. 난 이제 그렇게까지 놀 체력이 안 돼서 가야 할 것 같아. 당신은 집에 안 갈 거야? 컨디션 괜찮아? 남편이 제게 신장 이식을 받은 뒤로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았어요. 반면에 남편은 엄청 아쉬워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는 밤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선이 누님이랑 진기 형님이 볼링 치자고 해서 그것만 치고 가려고. 좀만 더 놀다가 갈 거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 있어. 이러길래 남편에게 술만 먹지 말라고 하고 저 혼자 일찍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남편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전 당연히 3명이서 노는 줄 알고 있어서 먼저 간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진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서 진기 오빠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얼마 전에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했거든? 제이 너가 먼저 집에 간 날에 나도 먼저 집에 갔어. 준현이가 내 와이프랑 단둘이 볼링 치고 논 것 같은데 넌 모르고 있었어? 진기 오빠 말로는 남편이랑 지선이 언니가 단둘이 놀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남편이 저를 쳐다보다가 진기 오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명하더라고요. 아니, 지선이 누님이 볼링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새벽까지 친 것뿐이야. 술도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뭔 일 있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진기 형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사이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지선이 언니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으면서도 의심이 됐어요. 제가 못 믿는 눈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진기 형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요?
여보, 내가 진짜로 지선이 누님이랑 바람이라도 피웠을까봐 이러는 거야? 만날 가는 볼링센터라도 가서 CCTV 확인해 볼까? 진기 오빠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는데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CCTV를 보기 전에 캥기는 게 있었기에 가장 먼저 진기 오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기 오빠는 어떻게 집에 들어갔길래 이제 알게 된 거야? 내가 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난 남편 믿고 집에 갔다지만 진기 오빠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제 질문에 남편도 그렇고 지선이 언니까지 얼굴빛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진기 오빠가 제 질문에 이렇게 답해줬는데요. 내가 스스로 먼저 간 건 아니고 너무 취해서 잠들어 있었거든? 정신 차려보니까 다음날 아침이었고 집인 거야. 와이프한테 어제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너무 취해서 일찍 헤어졌대. 그 뒤로도 계속 누군가랑 연락하고 숨기는 게 보여서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애견 괴물 확인해 보니까 그날 녹화본이 남아있더라? 그걸 봤더니 준현이가 나를 업고 들어오더니 안사람이랑 같이 나갔거든? 그리고 안 돌아왔어. 한마디로 진기 오빠도 몰랐던 거죠. 남편이랑 지선이 언니가 그날 밤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남편한테 일이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지선이 언니랑 단둘이 나가서 놀았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 나한테 그렇게 떳떳했으면 단둘이 나가서 뭐 했었다고 말을 했어야지. 제가 이리 말하는 동안 지선이 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저한테 이런 변명을 해댔어요. 진기 형님이 취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지선이 누님이 나가서 볼링 좀 치자고 하잖아. 당신이 오해할까봐 자세히 말 못했어. 진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쎄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말 안 하고 있었냐고. 말 안 한 것도 엄연히 따지면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건 바람 피운 거나 다름없어. 제가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니 남편이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가슴을 팍팍 치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동안 볼링을 못했었잖아. 지선이 누님이 볼링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날 밤에 볼링하러 간 것뿐이야. 다른 건 정말 없었어. 남편이 결백하다고 하길래 심호흡을 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했어요. 말싸움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남편과 진기 오빠, 지선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해버렸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진짜 볼링센터 가서 CCTV 확인해보자. 당신이 진짜로 지선이 언니랑 그 새벽에 볼링만 쳤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이러고 다 같이 볼링센터에 가서 직원한테 CCTV 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볼링센터 직원이 CCTV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더라고요. CCTV 확인해보니까 두 분 다 새벽 3시경에 들어오셨네요. 진짜로 볼링만 치셨고 6시 정도에 나가셨는데요. 중간에 어디 나간 흔적도 없으세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지선이 언니와 나눈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로 6시경에 헤어져서 집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길래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오해해서 미안한데 결혼한 사람이 여자랑 단둘이 볼링 치러 간 것도 문제 있지 않아? 그것도 낮도 아니고 새벽에.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해. 남편이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지선이 언니도 진기 오빠한테 우리 남편이랑 단둘이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절 의심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핸드폰이 띠링하고 알람 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화면을 확인해 봤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모 이름으로 돈이 송금된 거예요. 제가 놀라서 어머님께 전화해서 돈을 왜 주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한테 장기 이식 수술을 해줘서 이 정도는 줘야지. 오늘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줄 거니까 받아서 네 건강 회복하는 데 써라.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돈도 못 벌어오는 상태잖니. 내가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어머님이 이렇게 돈만 준 게 아니라 여전히 저희 집을 찾아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날도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님이 청소하고 빨래를 해주러 오셨다고 하길래 제가 얼른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잠은 자는 거니? 눈가도 퀭해 보이고 살도 빠진 것 같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에게 신장 기증해준 후유증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은근히 건강 문제와 여자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해서일까요? 여러모로 피곤해져서 얼굴 상태까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해드리고 비타민을 챙겨 먹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피곤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때문에 신장 하나도 없어진 마당에 고생해서 일어나 보네. 너 혼자서 돈 버느라 힘들지? 아들이 집안일 많이 도와주기는 해? 하긴 우리 아들이 집안일 도맡아서 전부 다 할 건강 상태가 아니긴 하지. 그래서 많이 힘든 거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쩌면 좋냐? 나름대로 집안일 도와주고 있는데 턱도 없나 보네. 저는 그런 시모가 낯설어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시모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시모가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확인하더니 힐끔 제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방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그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방 잠금 장치가 망가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이 스르륵 열리는데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 이름이 들려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시모가 그때 경악할 만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대충 이런 소리를 하고 계셨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 독하다고 징하다는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우리 아들 살려놨으니 처녀는 처리해야지. 그래서 내가 한약 준비해놨잖아. 일단 먹일 거야. 그리고 그거 참교육하게. 이러길래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님이 절 걱정해주던 게 진짜로 연기였다니. 시모가 진짜로 제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약을 줄까 싶어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을 도와주셔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었죠. 시모가 갈 때도 마중 나가서 조심히 가시라고 평소처럼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이 평소처럼 집안일을 해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만날 빈손으로 오던 시모가 그날은 제게 한약을 건네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먹으라고 챙겨주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네가 평소에 잘하고 내가 챙겨주니까 필요 없지. 며느리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거다. 네가 우리 아들한테 신장까지 주고 돈까지 벌어오고 고생이 많지 않니? 내가 아무리 용돈을 줘도 며느리 네가 출퇴근하면서 돈까지 벌어와야 하니까 얼른 먹어라. 이게 원기 회복에 그렇게 좋다더라. 시모가 한약 모퉁이를 손수 뜯어서 저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때마침 남편이 다가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주면서 남편에게 한약을 확 먹여버렸어요. 자, 여기 한 번에 쭉 들이켜. 어머님이 해오신 한약인데 원기 회복에 그렇게 좋대. 당신 안 그래도 계속 체력 딸린다고 했잖아. 남편이 냉큼 받아서 먹어버리니까 시모가 저도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해버렸죠. 아유, 어머님 이렇게 귀한 걸 해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먹어요. 몸 약한 남편이 먹어야죠. 안 그래도 이제 겨우 이식 받은 거 몸이 적응했는걸요. 제가 남편 더 챙겨야죠. 이렇게 말하고 시모 눈치를 봤는데 시모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남편이 한약을 다 먹고 나서 속트림을 하며 얄밉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나 걱정돼서 해온 거야? 한약 생각보다 비싸던데 뭘 이런 걸 다 해왔어. 난 마누라가 잘 챙겨줘서 괜찮은데 엄마 챙겨 먹지. 고마워. 잘 챙겨 먹을게. 남편이 이러니까 이상하게 시모가 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갑자기 한약을 남편에게 집어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악을 지르셨어요. 바람 피운 놈이 어디서 뻔뻔하게 며느리 해주려고 가져온 걸 먹어버려?
네가 다른 여자랑 술 먹고 다닌 거 모르고 있었는지 알아? 네가 술집에 있길래 몰래 들어갔거든? 그리고 네 근처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었거든? 얼마나 취했으면 내가 거기 있는 것도 모르고 여자랑 히히덕거리고 있더라. 부부 동반 모임인가 무엇인가 거기서 만났다며. 내가 네 대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우리 며느리가 힘들게 신장 이식했으면 건강관리 확실히 할 생각을 해야지. 감히 술을 마셔? 그것도 다른 여자랑? 그래놓고 술 깨야 한다고 찜질방 가서 땀 쫙 빼고 옷까지 새 걸로 갈아입더라? 어머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말하는 게 꼭 남편을 미행해온 사람처럼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네? 어머님,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술을 먹었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저한테 안 들키려고 찜질방까지 갔다고요? 어머님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보셨는데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어머님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회사 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죠.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날 집안일 해주려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아들이 방 안에서 다른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설마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니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여보 자기 하면서 마누라 몰래 만나자는 말을 하는 거 있지. 내가 그때 바로 아들 멱살을 잡고 뭐라 할까 고민하다가 내 아들이지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며느리는 아들을 위해 신장 이식까지 해주고 아들 간병에 집안일까지 해주잖아. 게다가 애들 돌보고 돈까지 벌어오는데 감히 바람을 피워? 그래서 아들 참교육시키려고 아들이 여자랑 하던 통화 내용까지 녹음했어. 그 뒤로 아들 따라다니면서 증거도 다 모았다. 시모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진짜로 그 증거들을 전부 다 보여줘서 깜짝 놀랐어요. 통화 내용, 사진 같은 걸 아무리 살펴봐도 남편이 바람 피운 게 맞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어머님한테 생긴 궁금증을 막 쏟아냈어요. 그럼 어머님이 얼마 전에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 통화했던 건 뭐예요? 우리 아들 살려놨으니 전현 처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시모가 이런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말한 처녀는 며느리 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랑 바람 피운 상간녀를 말하는 거다. 내가 왜 너한테 전연전연거리겠니? 우리 아들 살린 생명의 은인인데. 시어머니께서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대답해달라고 했어요. 한약은 갑자기 왜 주신 거예요? 저는 저를 처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한약에 뭐라도 탄 줄 알았어요. 얼른 먹으라고 뜯어서 주시니까 저한테 해코지 하시는 줄 알고 무서웠다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심정을 이야기하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내 아들 불륜 잡아내려면 네가 건강을 확실히 회복해야지. 내 아들은 상간녀랑 더 쿵짝쿵짝하고 있을 테니 네 몸이 건강해야 불륜 증거를 잡아서 족쳐버릴 수 있을 거 아니냐. 나는 네가 우리 아들을 위해 희생한 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널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난 너랑 같이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으로 아들이랑 상간녀 참교육해줄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 한마디로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남편한테 한약을 확 먹여버린 거고요. 남편이 그 말 듣고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걸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던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신장 준 은혜를 생각해서 평생 당신한테 잘해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지선이 누님이 너무 예쁘고 애교도 많아서 잠깐 한눈 팔았던 거야. 지금은 나 당신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짓거려서 분통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그 말을 듣고 저보다 먼저 나서서 남편 뺨을 올려쳤어요. 동시에 길길이 날뛰시면서 이렇게 호통치시더라고요. 나는 너 그렇게 안 키웠는데 지금 뭐라 하는 게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숨을 바친 며느리 몰래 바람을 피워? 내가 너 같은 걸 낳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낳아서 잘못 키운 죄지. 누굴 탓하겠냐?
이러면서 남편을 정신없이 후려치길래 제가 화낼 틈이 없더라고요. 대신 저는 그동안 시모한테 혼쭐이 나서 빨개진 뺨 부여잡고 울먹거리는 남편을 비웃고 있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저랑 어머님 앞에서 이런 개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식 수술 받은 환자야. 환자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어딨어?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이게 이렇게 사람 후려칠 일이야? 이러고 있길래 푹 하고 비웃어줬어요. 시모도 그런 남편을 보고 어이없어 하더니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지르셨죠. 며느라, 얘가 하는 소리 들었냐?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던가 해야겠다. 이러시면서 어머님께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님께 전화를 하셨나 봐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보, 지금 주차장이야? 얼른 올라와서 전준현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정신교육 시켜서 사람 좀 만들어야겠어. 시모가 이런 전화를 하시기 무섭게 주차장에 있던 시부가 올라오겠다고 하셨나 봐요. 몇 분 뒤에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져서 뒤돌아보니 시부가 골프채를 들고 올라오셨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골프채를 마구 휘두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시부한테서 도망다니면서 엉엉 우는 꼴을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그렇게 남편은 맨발로 쫓겨나 버린 거죠. 시부가 남편을 내쫓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우리 아들한테 신장까지 줬는데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일 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알아놨거든. 나랑 같이 변호사 찾아가자. 이혼 상담 받아야지. 시모도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시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요. 변호사한테 시부모가 모은 증거들을 제출해서 제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모두 다 승소하게 돼서 이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두둑하게 뜯어내버렸죠. 재산 분할 면에서도 제가 이득이었어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이전 남편 재산만 잔뜩 뜯어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신혼집도 이전 시모 명의로 된 집이었는데 이혼한 후에 이전 시모가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네가 내 아들 믿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 내 명의로 된 신혼집 며느리 네 명의로 바꿔줄게. 이혼 후에 너한테 준 거라 아들하고 나눌 필요도 없을 거다. 이미 이혼해서 남이 된 마당에 이전 시모가 집까지 준다고 하니까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시모에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전 시모가 제 질문을 듣고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이 장기이식 받아놓고 은혜도 모르고 배신한 점에 미안하고 내가 예전부터 널 속물로 점 찍어두고 오해한 거 미안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뭐라 하고 시집살이 시킨 것 때문에 주는 거니까 받아주라. 이전 시모가 제발 자기 집을 받아달라고 사정하셔서 얼떨결에 집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에서 딸 둘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이전 남편이랑 이혼해서 재산 분할 제대로 받았지. 위자료는 물론 이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도 받고 있지. 이전 시모가 준 집도 있지. 제가 회사까지 다니면서 돈도 착실히 벌고 있으니 한동안 돈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랑 둘째한테도 이제 슬슬 말해야겠더라고요. 이전 남편이랑 이혼한 사실을요. 어떻게 말해야 애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겨우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어요. 사실 그동안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와서 이상했지? 이번에 아빠랑 이혼하게 됐어. 그치만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말만 해. 우여곡절 끝에 이혼한 사실을 고백하니까 첫째랑 둘째 표정이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첫째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설마 아빠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야? 엄마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아빠가 맨날 방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아빠한테 말 걸어도 계속 다른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빠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나 싶었거든? 그동안 엄마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도 알고 있었네. 첫째에게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씁쓸하게 웃고만 있었죠. 어른인 저도 상처인데 애들은 얼마나 상처겠어요. 다행히 첫째랑 둘째 모두 이혼 잘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게다가 둘째는 아빠에 대해 이런 식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해줬어요. 난 그동안 엄마가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신장까지 준 엄마 배신한 사람 보기도 싫어. 난 아빠 볼 생각 없으니까 언니가 보고 싶으면 봐. 첫째도 아빠랑 만나기 싫다고 해줘서 고마웠어요. 시간이 지나도 애들이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전 남편 볼 일은 없었는데요. 전 이 일로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 남편이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전 남편이 숨기고 있던 본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착한 사람 같다고 마냥 믿고 계시지 마시길 바랄게요.